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오늘은 한국 마케팅 신문에 있는 그런 기사 게시물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제작할까 합니다. 우연히 한국 마케팅 신문에 어떤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 제목은 다단계 업계 흑백 사진이라는 어떤 타이틀의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국에 어떻게 들어왔고 또 어떻게 발전돼 왔으며 하는 부분들이 한 38개 정도의 기사로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 정리된 기사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단계 업계, 즉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종사하고 있고요. 2020년은 거의 1000만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각자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 대해서나 또 제품 아이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대한, 즉 이 산업에 대한 지식들은 예전에 비해서 좀 깊지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조금 답답할 때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그 과거를 한번 되짚고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짚고 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업계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자충우돌 다단계 판매 산업의 태동기란 어떤 주제로 게시되어 있는 기사를 보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자충우돌 다단계 판매 산업의 태동기, 이 말처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다단계는요, 정확히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가게 된 게 1995년 7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그 법이 없던 시절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방문 판매법에 의해서 그런 방문 판매에 관한 법은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명확한 그러한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오기 전의 얘기들이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성의 3요소로 대변되던 시절을 지나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다단계 판매업계 역시 출발선이었던 30여 년 전에 그날과 지금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 기술이 점차 발달하고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함에 따라 업계 역시 그것에 부합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30여 년 전의 그날, 이 업계는 어떠했고 지금처럼 변화하게 된 과정은 어땠을까? 지금 1920년입니다. 30년 훨씬 이전의 얘기들이에요. 30년 전의 얘기들인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고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1997년 8월 11일, 날짜도 잊지 않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은 삐삐 시대였고요. 그래서 어떤 고객을 컨택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쉽지만은 않은, 예를 들면 삐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공중전화에 줄을 서서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고요. 뒤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전화통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때 그 이후에 시티폰이 나왔고요. 저도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서 시티폰을 막 구매했었는데 시티폰조차도 공중전화, 요즘 친구들 모를 수 있겠는데 공중전화 그 근처에서밖에 안 돼요. 그 이후에 PCS라는 게 또 나왔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 나왔는데 아무튼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런 인플루언서, 어떤 보면 뭐 유튜버를 활용한다거나 또 SNS 마케팅들을 활용해서 지금 1인 셀러로서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많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산업도 아주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거를 짚어보면서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조악한 피라미드의 몸살. 피라미드. 예. 조악한 피라미드의 몸살. 우리나라에 다단계 판매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 후반 외국 여행객들에 의해 다단계 판매와 유사한 형태의 판매 방식이 국내에 소개되면서부터였다. 여기 분명히 이런 말이 있죠. 다단계 판매와 유사한 형태. 70년대 후반. 이때만 해도 이런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기의 수준이 있는 분들이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다단계도 이렇게 도입될 때는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분들에 의해서 도입이 돼요. 1983년에는 SEC, 소시에테 엘레강스 콘티넨탈 드 프랑스,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저도 이 네트워크 역사 공부할 때 꼭 이 회사가 언급이 되는데 SEC, 소시에테 엘레강스 콘티넨탈 드 프랑스라는 이 이름 외우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1983년에 SEC라고 하는 회사가 본격적인 피라미드 방식을 도입했다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이끌던 7명의 임직원은 칠성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 영업에 돌입했다. 칠성? 무슨 부산의 칠성파도 아니고 혹시 연관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7명의 임직원이 칠성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 영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이후에 에스프리, 스마일, 또 초창기 에스프리, 스마일, 또 초창기 다단계식 유통업체들도 등장하여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이렇게 80년대에 벌써 이렇게 한국에서 자생적인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초기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에스프리하고 스마일 출신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20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50대 정도 됐지만은, 그때 얘기를 들으면 참 상당히 좀 진짜 스파르타, 그런 어떠한 교육 시스템에 사실 그분들이 이 우리나라 업계에 많은 좋은 거 나쁜 영향들 많이 끼쳤죠. 이 이전에 또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브리테니커라고 하는 어떤 영업, 어떻게 보면 방문 판매의 어떤 효시적인 뭐 회사가 브리테니커인데, 그 백과사전 아시죠? 그 브리테니커 출신들이 지금 우리나라 유통업계에 굉장히 상당한 위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웅진의 윤석근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 브리테니커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리 국내에서도 자생적인 이러한 형태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다단계 판매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거는 90년대 초반에 아메이, 또 썬라이더, 뭐 포에버 리빙 등 외국계 다단계 판매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본격적인 다단계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메이는 영업 개시 이틀 만에 비즈니스 키트 3만 개가 팔렸다고 해요. 그 이전에 이 아메이가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한다라는 즉 그 프리마케팅 사전 영업이죠. 지금은 공제조합에 의해서 사전 영업을 하면 아예 그 라이센스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때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그것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던, 그러니까 이틀 만에 3만 개가 팔리죠. 최소 3만 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미국계 회사만이 아니라 일본계 회사, 즉 재팬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재팬라이프 들어보셨죠? 자석류, 그 재팬라이프는요 일본에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때
재팬라이프가 88 올림픽 기점으로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업을 했었고요. 일본계를 대표하는 뭐 재팬라이프, 또 미국계 대표하는 뭐 아메이, 그리고 아까 한국의 그런 에스프리 스마일 어떤 출신들, 이분들이 이런 외국계 기업에 많이 들어갔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요 화면은 그 당시에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의 전면 광고인데요. 외국계 기업들이 그 당시엔 돈들이 좀 많으니까 이런 전면 광고들 많이 했었고, 국내 기업들은 참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광고들이 한국 아메이 전면 광고고요. 그러나 다단계 판매가 처음 소개되는 나라는 어디나 그렇듯 이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수많은 기업들이 다단계 판매에 대한 운영 노하우 부족으로 점차 30만원 시스템이라 불리던 피라미드가 조직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당시에는 참 이러한 어떤 초창기 때 이러한 어떤 불법이라 말도 모르겠어요.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화되면서 사회적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싹 트지 않았나 싶고요. 이미 피라미드 기업들이 판치는 국내 시장에 건전한 다단계 판매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피라미드식 판매에 의한 사회적 무리는 더욱 극심해져서 300만원 시스템, 500만원 시스템 등으로 금액의 단위가 커져 사실상 도박행위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 당시 때 300만원, 500만원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300만원, 500만원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전재산을 날렸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심지어는 몇 사람이 자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이에 따른 언론, 방송의 무차별적 공격성 보도로 인하여 다단계 판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최악에 이르렀다. 이게 1995년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994년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전격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1992년도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한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라는 법정 용어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가 아닌 방문판매만을 허용한 법이었다. 1992년도에 이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 판매라는 법정 용어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실제로 다단계 판매가 아닌 방문판매를 허용한 법이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92년도에 얘기입니다. 이때 내용을 보면 3단계 이상의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3단계 이상의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의해 수당이 정해지는 것을 금지시킨 것. 즉 이게 후원수당이라고 하죠. 지금하고 똑같죠. 다단계 판매, 지금도 후원 방판이냐 다단계냐 방문 판매냐 라는 부분에서 3단계 이상의 어떤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 수당이 발생되면 그걸 다단계로 보는 거죠. 근데 이때 이런 거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아메이, 선라이더 등의 당시 후원수당 지급 체계인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으로 회사 전체 매출에 비례해 보너스 수당을 받는 것은 가능했지만 하위 판매원의 이윤이 상위 판매원에게 배당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는 불법이라는 얘기죠. 다단계 판매는. 설상가상 이때에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극도로 나빠져 있어. 94년도 얘기예요. 92년도, 94년도 얘기인데 나빠져 있어. 결국 1993년 7월경에는 한국 아메이, 선라이더, 재팬라이프 나오네요. 등 다단계 판매 회사의 외국계 간부들이 전격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 이 93년도에 7월에 이런 전격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 90년대 초반부터 사업을 했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로써 다단계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다단계 판매의 잠재적 장점과 가능성까지도 도외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당시 세계화의 조류를 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돼가고 있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 등이 대두됐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업계에서 이런 말 많이 쓰죠. 93년 7월에 한국 아메이 기사 등이 구속되면서 미국 정부에 난리가 났다고.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 한국에다가 클린턴 대통령이 참고로 아메이 회원이거든요. 한국 정부에 엄청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언론에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93년 7월에 이런 사태가 있었던 거 하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좀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 전까지 금지였는데 그러면서 부랴부랴 이제 이 다단계 판매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죠.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는 방문 판매법이 1994년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94년 12월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95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93년도에 그런 사태가 있으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다단계 판매도요,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에서 이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관리, 감독,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1994년 5월 당시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에서는 건전한 다단계 판매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전격 발표하게 됐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당시 다단계 판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회에 피라미드의 폐에 못지않은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왜?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방식의 다단계 판매 방식은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합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나? 그래서 어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통과되면서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아직도 이런 법이 이렇게 제정되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 피라미드로 아주 부정의 극치를 달린 사람들과 이 산업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고 환영하는,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다단계 판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사회 각계에서는 거센 반발의 의사를 표명했고, 각 언론의 신문 지면상에서도 찬반 양론에 대한 논쟁이 줄을 이었다. 같은 해 1994년이죠. 8월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다단계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공청회는 이러한 논쟁의 극치였다고 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는 다단계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각계 인사들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법이 94년 말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자, 유수의 외국계 업체의 활약 돋보여. 그 후 통상산업부 측은 소신을 갖고 과연 그랬나 모르겠지만 통상산업부 측은 소신을 갖고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방문판매법은 92년도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게 개정이 돼서 94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이 됐고 12월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5년 7월 6일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이러한 날짜들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적 태도 들어온 게 1995년 7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정기 94년 9월에 정기국회에 상정됐고 10월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진행됐다는 거. 그리고 이 방문판매법은 1992년도에 지정이 됐다는 거. 그런 부분들. 한국에도 다단계 판매 시장 형성이 본격화하게 된 것이다. 예. 이제는 합법적으로 다단계 판매를 인정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계속 껄썩했다는 얘기죠. 창만 양론이 아주 크게 대두됐었고, 다단계 판매와 피라미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판매와 피라미드, 이때만 해도요, 이 회사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이 내용이 아주 큰 주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이고, 당신은 멀티레벨 마케팅이 무엇이고, 즉 다단계 판매와 피라미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항상 교육직에 진행이 됐던 시절이고요. 아무튼 그걸 명확히 하고 건전한 다단계 판매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새로 개정된 방문판매법의 공포와 시행이 이루어진 1995년은 다단계 판매 업계 역사를 다시 쓴 해이기도 하다. 시도 다단계 판매 등록 업무가 시작된 후 연말까지, 그러니까 95년 7월 6일부터 스타트해서 연말까지 65개의 다단계 판매 업체가 등록을 했고요. 지금 한 140개, 150개 가까이 있죠. 이때는 65개가 그 첫 원년에 등록을 했고요. 등록 업무 시작으로 활발히 다단계 판매 시장에는 아메이가 이 등록번호 1번입니다. 서울 등록번호 1번. 선라이더, 한국 포에버 리빙 프로덕트에 이어 한국 EXL 인터내셔널, 렉설 코리아, 뉴스킨 코리아 등 유수의 외국계 업체가 한국 시장을 두드렸다. 이 65개의 다단계 판매 업체 중에 역시나 외국계 기업들이 많은 좀 했고요. 자, 이렇게 1995년 7월 6일부터 이렇게 본격적인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여기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1992년 당시 뉴스킨이 신축한 미국의 본사 건물. 예. 또한 이러한 법률 시행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악덕 피라미드 업체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동시에 다단계 판매 시장이 신유통 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이때 악덕 피라미드 업체 하면 그때 가장 하는 회사 그거죠. 아까 재팬나이프. 어떻게 보면 재팬나이프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의 어떤 문제로 한국에서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정확한 내용을 또 들어보면요. 수입선 다변화 조치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완제품이 한국에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석료가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수입이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품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재팬나이프 회사는 일본에서도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한국에 진출했다가 철수를 한 거죠. 참 이런 부분에서 일본계 회사가 한국에 자리매김을 못한 이유도 이때 이 재팬나이프가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 일으켰던 것도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그래요. 뭐가 있으면 지금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재작년에 그 생리대 파동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생리대보다도 이제 라돈이라는 이런 물질들 때문에 그래서 그 생리대 저희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애니언이라고 하는 그런 생리대인데 그 제품은 수입품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수입이 지금 불가가 됐어요.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깐깐해진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럼 만약에 저희가 그 애니언 생리대라는 제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였다라면 회사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뭐 그러한 어떤 외부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회사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 이 다단계 업체는 하루아침에 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가지의 제품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뭐 집중력 있고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떠한 외부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요즘처럼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엄청 이쪽 업계만이 아니라 모든 업계들이 지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참, 그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법 개정으로 인해 보다 안정된 시장을 형성하던 다단계 판매 업계는 1995년 전체 매출액이 161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610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당시 95년도예요. 30년 전이잖아요. 거의 95년이니까 한 25년 전이죠. 25년, 26년 전인데, 이 당시에 첫 해에,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온 첫 해에 1610억 원을 기록했다. 예. 외국계 기업들의 진출이 보다 더 활발해졌고, 다양한 제품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1996년 하반기에 106개 이상의 업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95년 7월 6일부터 이제 등록을 해서 처음에는 65개 회사가 등록했고, 그 이듬해 96년에는 하반기까지 106개, 약 2배 좀 안 되는 정도의 업체들이 등록했다는 얘기고요. 실제 그 이후에도요, 엄청나게 업체들이 생겨요. 나중에는 거의 700개 가까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700개 가까이 생겼다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공제조합이라는 게 수감되면서 그 700 몇 개 회사들이 다시 100 몇 개로 줄어듭니다. 아무튼 이때 95년도에 65개, 96년도에 106개의 업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됐고, 특히 이때에는 다단계 판매 업체 등록 판매원 수가 약 15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고, 전국의 한가정, 4인 가족 기준으로 당 1년에 5만 5천 원 상당의 다단계 판매 업체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게 95년, 96년의 얘기입니다. 외국계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짐을 틈타. 이것 좀 말이 표현이 그렇네요. 외국계 기업들 진출이 활발해짐을 틈타. 사망 인터내셔널. 현재 L2L이라는 회사예요. L2L, 사망 인터내셔널과 LTC 인터내셔널, 삼보 유토피아 등의 국내 기업들도 한국 다단계 판매 시장에 진출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제가 좀 인연이 있는 회사가 STC 인터내셔널, 이 회사가 제가 좀 인연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이 네트워크 업계 초창기 때 시작했고요. 지금도 이 회사가 있긴 해요.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 회사에 인연이 있을 때만 해도요, 2007년도만 해도 한 18년 된 기업,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했다라면 거의 25년, 30년 정도 되는 국내 토종 기업이 될 수 있었는데, 이 회사는 2007, 8년 정도에 이제 다단계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참 아쉽고요. 아무튼 제가 인연이 있는 회사라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뭐 사망 인터내셔널, 현재 L2L, LTC 인터내셔널 뭐 이런 회사들이 도 이제 함께 시작을 했다. 여기에 이 언급은 없네요. 제펜라이프가 철수하면서 이제 숙민 산업이라고 하는 SNK 회사도 이때 다 이제 같이 했었는데, 이 기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빼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전 세계 다단계 판매 시장 확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다단계 판매 시장은 활발했다. 미국은 1985년부터 94년까지 한 10년간 매출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됐고, 이때 많은 얘기가 이거죠. 요때 미국에서 수많은 백만장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았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한국과 달리 사실 미국도 이제 아메이가 유명해진 게, 그 아메이가 1979년도에 아메이가 이제 그 법적인 투쟁에서 승소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1979년 아메이가 승소를 하면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이제 합법적인 이제 이러한 인식들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 5년 동안 이 초창기 멤버들이 들어와서 한 5년 지난 85년부터 94년 요 10년 동안 그 처음에 이 5년 동안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10년 동안 수많은 100만 장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10만 명 이상이 100만 장자들이 나왔다고 하면서 자료를 많이 써먹고 있죠. 그리고 94년의 매출은 165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판매원 수는 전 세계적으로 620만 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이때 참 전 세계적으로 붐이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1993년 GNP 13.4%의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경제대국으로 변모하던 중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시장이 93년대 GNP가 굉장히 고도 성장을 이루는 시기군요. 진출한 다단계 업체 역시 눈에 띄었다. 중국 얘기예요. 한국이 아니라. 에이번 화장품은, 에이번이라는 회사는요, 미국에서 아메이와 1,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입니다. 에이번 화장품은 당시 광저우와 상하이에 7만 7천여 명의 판매원을 거느렸고 93년도에 이미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했었네요. 아메이와 메리케이는 제조시설을 설립해 장기사업 운영 터전을 닫았다. 지금 메리케이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데요. 작년에 이 메리케이가 우리 한국에서 철수한 거 알고 계시죠? 참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재미 보다가 이렇게 철수하는 회사도 많이 생겼다는 거. 아메이는 중국에 진출을 하자마자 수만 명의 판매원을 확보했다. 뉴트리매틱스, 네이처스 선샤인, 선라이더, 재팬라이프도 당시 중국에 진출했다. 당연히 한국도 진출했지만 이 중국에도 많은 회사들이 진출했다는 내용이고요. 당시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에는 100에서 150여 개의 다양한 판매 업체가 있고 종사자는 5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93년도 외국 다단계 업체의 중국 진출과 더불어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경 상하이 등지에서 아메이, 레이본, 메이리케이 후원을 세미나가 잇따라 개최되기도 했다. 자, 지금 이 기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1995년 7월 6일부터 이게 이제 게시가 됐고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94년도에 이제 어떤 공청회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본회의 통과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전에 93년도 7월에 아메이 지사장이 구속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3단계 이상의 어떤 하위 판매에 대한 수입에 대한 수입을 받을 수 없는 지금의 후원 방판처럼 그런 형태의 방문 판매만 인정해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즉 다단계 판매 업계가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왔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처음에 이 게시물은 이 정도의 얘기하고요. 다음번은 1996년, 7년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계속 하나씩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이었습니다.